자, 명제 증명으로 넘어갑니다. 자, 명제를 다시 한 번만 좀 돌이켜보자면요. 명제라고 하는 거는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그지? 근데 참이 되든 거짓이 되든 상관은 없다라고 했었어.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지는 않아. 하지만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P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배웠었죠. P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진리집합도 배웠었고요. P면 Q이다. 이때 P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 Q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둘 다 양쪽 화살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P면 Q이다도 맞고 Q이면 P이다도 맞으면 그 둘을 어떤 조건이라고 했었죠? 비교충분 조건. 그렇죠. 비교충분 조건이라고 했었어. 그리고 나서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거를 있어서 위치를 바꾸는 게 있었지. Q이면 P이다. 그쵸. 그 이름이 역이었다. 그죠? 다음. 역 관계에 있는 애를 부정시켰어. 그러면 기존 명제랑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대. 역. 대우 관계. 대우 관계에 있다라고 했었고, 기존에 있던 명제랑 역이라고 하는 애랑은 전혀 다른 명제라고 했었어. 관련이 전혀 없는 거야. 근데 기존에 있었던 거랑 대우라고 하는 애는 똑같은 거라고 했었어. 기억나죠? 자, 이 기존에 있었던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이 대우는 참, 거짓은 거짓이 되는 거.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명제의 증명으로 넘어갑니다. 191페이지. 자, 명제의 증명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대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은 귀류법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로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우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던 명제랑 똑같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비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나. 김민재는 모쏠이 아니면 김민재가 아니다. 이거 맞는 명제일까? 아니요. 자,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모쏠이 아니면 김민재가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대우를 사용을 하는 거야. 자, not 모쏠이면 not 김이라고 한번 해보자. 얘를 참 거짓을 판단을 하는데 얘로 생각하기에는 뭔가 생각이 잘 안 돼. 뭔가 이게 애매해. 이럴 때 뭐를 쓰냐면은 대우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얘랑 대우랑 똑같다고 했었잖아. 위치 바꿔서 얘네들 부정시키면은 김이면 모이다. 맞는 말이야? 참이잖아. 자, 얘가 참임을 보여준 거야. 얘는 훨씬 더 쉽잖아. 명확하잖아. 그지? 좀 더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라고 하는 게 참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도 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 얘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명제를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은 귀류법이라고 하는 애는 뭔지 한번 보자. 얘를 증명을 할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을 할 거야. 자, 귀류법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은 여기 Q이면 P이다 P이면 Q이다 였는데 이 P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가정이라고 했었고 Q라고 하는 애를 결론이라고 했었어. 귀류법이라고 하는 애는 결론을 부정을 시킬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부정시킨 애가 참인지 거짓임을 보는 거야. 자, 귀류법 들어가자. 얘를 부정시키면은 얘가 되는 거지. 얘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지.
그지? 거짓이지. 참이지. 그러면 결론을 부정시킨 게 참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죠. 거짓이지. 거짓이 되는 거죠. 좀 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나는 부자가 아니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할 거야. 자,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결론만 부정시키는 거야. 나는 부자이다. 근데 쭉 봤더니 얘는 라면도 못 먹는 애래. 그러면 얘가 거짓임을 여기서 봤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아닌 게 거짓이 된 거야.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결론이 맞다라는 거지. 얘가 참이 되는 것을 결론을 부정시켜서 증명을 하는 거를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뒤에 필수 예제 14번이랑 15번 보시게 되면은 거기 밑에 보면 풀이가 나와 있다. 그죠? 이 풀이에 빈칸을 뚫어요. 우리 모의고사에 보면은 가에 들어갈 식, 나에 들어갈 식, 다에 들어갈 식, 올바르게 적은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식의 문제로 출제가 돼요. 얘네들을 증명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얘를 증명하라고 나오는 문제면은 너무 가혹하죠. 시간이 없는데 그것까지 증명을 해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칸을 뚫어서 다음에 들어갈 식으로 알맞은 것은 가나다 해서 나올 가능성이 90%죠. 자,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필수예제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보시게 되면은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입니다. 자, 명제 자연수 A, B에 대해서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다. 자, 얘를 증명을 하는데 얘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대요. 자, Q이면 P이다 꼴인데 P라고 하는 게 A, B가 짝수라고 하는 게 P가 되겠죠? 그죠? A 또는 B가 짝수라고 하는 게 Q가 되는 거잖아. 대우를 이용해보자. not Q이면 not P라고 하는 걸로 증명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not P라고 하는 거 불러볼까? 뒤에 있는 거를 부정시켜봐요. 뭐가 나와요? A 그리고 B 홀수가 돼야 되죠. 그럼요. 전부 다 부정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A, B가 홀수이다를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할 때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때 얘가 가장 정석적인 풀이가 되는데 A랑 B가 둘 다 홀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홀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A라고 하는 거를 2K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냅니다. 단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겠다. 단 K는 자연수다.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은 1, 3, 5, 7, 9라고 하는 홀수들이 나와요. 다음 B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L 빼기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L은 자연수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걔네들이 홀수를 말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A, B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 봅시다. 얘네 두 개 곱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두 개 곱하면은 A, B라고 하는 게 4KL 빼기 2K 빼기 2L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얘네들 2로 전부 다 묶어내면은 2KL 빼기 K 빼기 L이라고 하는 걸로 묶여지고 플러스 1이죠. 자, 2가 곱해졌기 때문에 얘는 짝수잖아요. 그죠? 2가 곱해졌으니까 짝수야. 짝수에서 1 더하면은 홀수죠. 그래서 얘가 홀수임이 증명이 된 거예요. 얘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함수 또한 참이다. 왜? 두 개가 대우관계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대우법이에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다. 됐나요? 그런데 왜 A를 2K 마이너스로 돼요? 네? 얘가 홀수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K라고 하는 게 자연수입니다. 1 대입하면 1 나오죠. 2 대입하면 3 나와요. 3 대입하면 5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홀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홀수를 나타낼 때는 항상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요. 그냥요? 얘가 돼야 홀수가 나오니까요. 아, 그래서 이 의미를 보자면 얘가 짝수잖아. 짝수에서 1을 뺀 거는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로 식을 두는 겁니다. 짝수는 그냥 2K라고 두겠죠. 짝수는 2K, 홀수는 2K-1. 얘네들이 고3 때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돼요. 짝수는 2K, 홀수는 2K-1.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빈칸을 뚫는다고 한다면 여기 부분이 나오겠죠. 여기 부분 뭐 가.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나. 얘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얘, 나. 얘가 다 해서 다음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가나다 해서 보기로 나오게끔 나오죠.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459번 문제가 나오잖아요. 다음 명제를 대우를 이용해서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세요. 인데 얘를 지금 나랑 같이 볼 거거든요. 지금 얘 따로 그냥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고요. 바로 던진다. 얘네들 대우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은 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459번에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자, 1번에 대한 대우를 좀 불러주실까요? 대우가 어떻게 돼요? X가 0이고 0이 아니고 0. 0. 네, Y 또는 또는으로 바뀌어야 되죠. 좋아요. 그리고 Y는 0. 이면 XY는 0이다 라는 거다. 그지? 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봅시다. 자, X는 0 또는 Y는 0이잖아. 둘 중 하나는 0이 돼야 되는 거야. 맞니? 둘 다 0이 되거나 둘 중 하나는 0이야. X, Y가 0 되니? 네. 참이죠. 자, 대우가 참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명제도 참이겠죠. 다음 두 번째 대우 불러주세요. X는 1보다 작다. 또 그리고 Y 오케이. X 플러스 Y는 2보다 X 플러스 Y가 이보다 작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니까 얘도 만족돼야 되고 얘도 만족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X라고 하는 애가 최대값 1보다 엄청 조금 작은 값까지 가능한 거거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얘 1이라고 생각해 봐봐. Y라고 하는 것도 가장 클 수 있는 게 1보다 진짜 조금 작은 건데 1이라고 생각해 봐봐. 어쨌든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거는 두 개 다 1이 됐을 때 2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지만 얘네들이 1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보다는 작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참이죠. 이해돼요? 네. 참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명제 또한 참이 되는 거. 다음 세 번째. 제 대우 불러주세요. M 짝수. m이 짝수면 그쵸. m제곱도 짝수다라고 하는 게 대우가 되는 거잖아. 자, m이라고 하는 게 짝수입니다. 짝수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그쵸. 얘를 2k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m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뭐가 되죠? 4k제곱이 되는데 얘를 2로 묶어내서 2의 2k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얘 2가 곱해졌으니까 짝수죠. 맞죠? 참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명제 또한 참이 된다라는 걸로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얘가 대우법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 얘 빈칸 뚫어놓은 문제 추후 볼 건데요. 얘네들 볼 때요. 네모 칸에서 주어지는 게 답지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빈칸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 앞에 나올 것을 유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어쨌든 걔가 답지라는 거. 자, 다음 15번 귀류법으로 넘어가실게요. 얘 예제가 제일 유명한 예제거든요. 귀류법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솔직히 풀이까지 다 외워주면은 베스트예요. 이 15번 예제요. 15번 보게 되시면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자, 얘를 가지고 증명을 할 거거든요. 얘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얘를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요. 귀류법이 뭐냐면은 결론을 부정시키는 거였잖아요.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얘 결론 부정시키면 뭐가 돼요? 유리수. 그렇죠.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자, 얘를 가지고 증명을 할 거예요. 됐어요? 자, 루트 2라고 하는 애를 유리수라고 나타낸다면은 유리수의 가장 기본 모양은 P분의 Q라고 하는 애예요. 얘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리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들어가요. PQ는 서로소. 여기서 말하는 이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약수가 1밖에 없는 애입니다. 즉 기하 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곱해서 루트 2P는 Q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지? 자, 그리고 나서는 양변에 제곱하는 거야.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이 P제곱이라고 하는 게 Q제곱이 돼야 되겠네. 맞아요? 근데 Q제곱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짝수가 된다라는 거잖아. Q가 짝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짝수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2K로 나타낼 수 있다고. 얘가 Q를 2K라고 한번 나타내보자. 그러면 Q제곱은 4K제곱이 되겠네.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2로 약분시켜요. 그러면은 P제곱이라고 하는 게 2K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P가 짝수가 되죠. 이거 곱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애를 2L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Q도 2K, P가 2L이에요. 둘 다 짝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서로소라고 했었던 조건에 위배되죠. 왜요? 2로 약분 가능하잖아요, 둘 다. 그러네. 그래서 서로소라고 한 거에 위배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이다 라고 했던 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부정한 게 거짓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명제가 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귀류법이에요. 얘가 제일 유명한 예제입니다. 어떤 수가 유리수인 거, 유리수가 아닌 거, 이렇게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 풀이에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 풀이를 그냥 다 외우시면 돼요. 얘 보면서 그냥 이 풀이 정도는 외워놓으시면 손해는 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기록법을 이용해서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세요. 1번 무리수이다. 똑같이 증명하시면 되거든요. 얘네들 똑같이 증명하시면 돼서 얘는 일단 넘어갈 거고요. 자, 2번 보시게 되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 라는 거를 볼 거야. 자, 그러면 n제곱이라고 하는 게 3의 배수이면 결론을 부정한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할 거예요. 얘네는 3개 가지고 증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 3개가 아니지, 2개. 2개 가지고 증명을 해 주셔야 돼요. 먼저 n이라고 하는 게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3k-2라고 하는 거 얘로 둘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얘가 첫 번째 경우요. 다음 두 번째 경우요. n이라고 하는 애를 3k-1이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 두 개는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3배수에서 1 뺀 거고 3배수에서 2를 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3배수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얘라고 했을 때 얘를 계산을 해보자. n제곱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보면요.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3으로 묶어내서 k제곱 마이너스에 4k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죠. 3배수가 아니네. 그죠? 네. 자, 그러면 결론이라고 했던 게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얘도 3배수가 안 됐잖아요. n제곱이 3배수이면 n이 3배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닌 것들 봤더니 일단 얘는 3의 배수가 아님을 봤어요. 다음 얘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n제곱이라고 하는 거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3으로 묶어서 k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 얘도 3배수 아니죠. 그죠? 그래서 n이 3배수가 아닐 때 n제곱이 3배수이다 라고 하는 거는 틀린 거죠. 결론이 틀린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제곱이 홀수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다음 4번 보게 되시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면 a는 0이 아니거나 b는 0이 아니다. 얘는 당연히 틀린 거죠. 그죠? 얘는 증명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절대부등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절대부등식으로 넘어가는데,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x값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놓으시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19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몇 개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조금 추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총 5개, 6개, 7개, 8개, 9개를 적어줄 거예요. 이 9개를 깔끔하게 좀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된다고요. 어디든 거기에 조그맣게 같이 적어놓으면 다 보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굳이 적지 말까? 굳이 뭐 따로 적어 놓을 만한 거는 제로 볼까요? 그냥 쭉 적어 줄게요. 얘가 다른 책에 적혀 있는 거라서. 먼저 첫 번째요. A는 B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총 5개가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라고 나오면은 a는 0, b는 0과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이라고 하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아니 0이거나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0이 되기 위해서는 둘 다 0,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라고 하는 게 0이 될 때 얘도 마찬가지로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어쨌든 제 부호 떼서 양수이거나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다. 다음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이 복소수가 0이 될 때요. a가 0이 되고 b가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다음 얘는 밑에 적혀 있긴 한데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라고 하는 게 a도 0, b도 0이 돼야 돼요. 자, 왜냐면은 얘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a제곱 a 플러스에 2분의 1b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은 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거 제곱 더하기 어떤 거 제곱 되면서 둘 다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b도 0, a도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2b제곱은 0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b제곱 하나만 떼서 a-b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이렇게 나타내면은 b도 0, a도 0이 되겠죠. 따라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얘는 절대값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 얘랑 절대값 a 빼기 b라고 하는 거, 얘네들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요. 얘의 필요 충분 조건. 자, 얘는 뭐냐면은 ab라고 하는 게 0이 돼야 됩니다. 자, ab가 0이 된다라는 이 뜻은 a 또는 b가 0이라는 거예요.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거. 둘 중 하나는 0이 되어야지만 제가 만족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동그라미.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라고 하는 거, 얘랑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랑 서로 같으려면요, 얘네들은 두 개가 부호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얘의 필요 충분 조건. 부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b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외워두시면 돼요. 자, a, b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a랑 b랑 부호가 동일하거나 a는 0 또는 b가 0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a는 b는 0이라고 하는 거는요, a, b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아니지? 충분 조건이요. 미안해요. 얘가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은 안 되죠. 화살표가 얘이면 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 반대는 안 돼요. 반대로 0 곱하기 1 같은 것들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둘 다 0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 조건이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p 더하기 루트 a라고 적을까?
a 더하기 b 루트 m이라고 하는 게 0이 되기 위해서,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요, a도 0, b도 0이 돼야 됩니다. 얘가 되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얘네 두 개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외워두면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거하고요, 여기 있는 거하고 전부 다 외워주세요. 쟤네들 증명을 그때그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16번으로 넘어와서요, 얘네들 증명을 한번 쭉 해줄게요. 밑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증명을 해줄 건데, 웬만해서는 다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양변 제곱해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필수 예제 지금 16번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의 제곱, 얘 제곱이요 4ab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얘를 증명할 거거든요. 얘는 진짜 개 쉬워요. 봐요. 왼쪽에 있는 거를 전개시키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4ab를 왼쪽으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고,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립한다 라는 걸로 증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개 쉽죠?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보시면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를 얘를 증명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할 거예요.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라고 하는 거를 제곱하고요, 얘는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 돼요. 얘네 두 개가 달라요. 절대값들의 덧셈을 제곱하는 거는요, 절대값 a의 제곱,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절대값 a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서 이렇게 전개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절대값 a제곱이라고 하는 거, 얘는 절대값 없애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 절대값 없애도 되죠. a제곱 사라지고 b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2ab를 왼쪽으로 넘길 거예요. 근데 절대값을 한 다음에 곱해서 절대값 하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2의 절대값 ab라고 하는 게 되고, 2ab보다 크거나 같다, 얘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왼쪽으로 넘겨요. 2의 절대값 ab 빼기 ab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 얘가 참입니다. 왜냐면요, a랑 b가 부호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양수 나오죠. 그죠? 그러면 ab 빼기 ab 되면서 0이 되거든요. 근데 ab가 부호가 다르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양수죠. ab 자체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가 되죠. 그래서 양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등호는요, 등호 조건은요, a랑 b가 두 개가 똑같을 때, 절대값이 똑같을 때 성립을 하게 된다. 어쨌든 얘 부호가 똑같을 때, 미안, 부호가 똑같을 때예요. 부호가 똑같을 때, 부호가 동일 할 때 성립한다 라고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증명하라 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절대부등식들 지금 앞에서 적어줬던 거 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옳은 것은 해서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다 외워버리면 편해요. 여러분들이 뭐 증명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할 거라 그냥 차라리 통으로 외워버리시는 게 깔끔하죠, 오히려. 근데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461번 또 증명 한번 쭉 해볼까요?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ab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와 있어요. 자, 얘네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그거네요. 응? 대우. 아니요. 굳이 뭐 대우를 안 써도 돼요. 얘는 정리해서 어떤 거 제곱, 어떤 거 제곱으로 나타내주면 좀 더 편할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사실 지금 나도 지금 생각 중이거든. 얘를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할 수 있을까? 한쪽으로 넘기기? 한쪽으로 넘기기는 맞는데 일단 다 넘기고 생각해볼까?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건데 얘네들을 a 4분의 1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A로 묶고 B로 묶고 B로 묶었을 때 A로 묶었을 때 한번 묶어볼까? 얘랑 먼저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A에 A-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묶어볼까요? 그러면은 B에 1-A가 되고요. 남아있는 거 플러스 1-B가 될 거다. 그러면은 얘로도 묶이네요. A-1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주면은 A 빼기 B 플러스 1-B 이러면은 나가리인데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 거 어떡해요? 편집해야 되는 거 괜찮아요. 진짜 이렇게 안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얘를 다른 방법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A 더하기 B 쟤만 두 번째로 넘겼을 때 근데 시간이 제일 좋은 건 맞죠? 이게 많은데 될것 같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건 맞을 건데 얘를 정리를 일단 두 번째 거부터 볼까요? 두 번째 거부터 두 번째 풀면서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라고 하는 게 절대값의 A-B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여주는 거다. 자, 얘는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러면은 a제곱이랑 b제곱은 사라지고요. 제가 넘어가면서 2의 절대값 ab 빼기 ab라고 하는 게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까 위에서 필수 예제 보면서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 거다. 근데 쟤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건데 얘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A 얘랑 묶어서 제곱하고 제곱 들어가 볼까? 그럼 A가 남는데 근데 A-A 4분의 1 4분의 1 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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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 A를 묶어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2분의 1 B 제곱 플러스 4분의 3 B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따시. 안 보인다. 큰일 났다. 2 곱하고 2 곱하면은 2 곱하고? 마음대로 2 곱했어. 자, 한번 볼까? 아이씨. 2 곱해볼까? 2a 제곱 플러스 2b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그러면 여기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나오고 남아있는 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오! 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 가지고 오호 a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네들 묶어서 b 마이너스 1의 제곱 오호 그래서 제곱 나왔네요. 와우. 성훈이 형이야. 알을 깬 승범. 알을 깨부셔버렸다. 킹 레디. 근데 진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462번 문제 한번 보시죠. 알을 깬 승범. 자, 얘네들도 루트가 있으니까 얘네들 제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2a 더하기 2b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2루트 a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요. 그럼 a 더하기 b에 마이너스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루트 a 빼기 루트 b에 대해서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다음 산술기하 평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6페이지로 한번 넘어오시죠. 자, 196페이지 보게 되면요. 얘가 나오는데 얘 진짜 중요하거든요. 얘 별표 1억만 개에도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해요. 얘 고3 때까지 쭉 나오는데 얘를 까먹거든요. 절대로 안 돼요. 자, 이 관계가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A랑 B가 둘 다 양수예요. A랑 B가 둘 다 양수여야지만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A랑 B가 양수일 때 절대부등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얘를요,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애를 기하평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합쳐지면서 산술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랑 B랑 양수다. 그러면 제 관계가 항상 성립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증명은요, 양변 제곱해서 구하면 되거든요. 얘를 오른쪽에다 곱해요. 그리고 나서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이라고 하는 게 4ab보다는 크거나 같다. 넘기면 완전 제곱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항상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a랑 b가 둘 다 양수여야 돼요. 둘 다 양수. 왜 그러냐면은 a라고 하는 게 만약에 a랑 b 둘 중에서 하나가 음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서 얘 허수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등호 관계를 정의를 못 해요. 그래서 둘 다 양수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거거든요. a라고 하는 게 양수에 있대요. a 더하기 a 플러스 4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한대요. 자, 이 산술기하 평균에 있어서는요, 최소값과 최대값 두 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최소값이 나온다, 최대값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양수 조건이 있다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바로 떠올릴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어떤 두 개에 대한 합에 대한 최소값이고요.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어떤 두 개에 대한 곱에 대한 최대값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할 때는요, 산술기하 평균 얘네들 그대로 적어도 되지만은 쓰면 이렇게 적어요. 얘를 이용해요.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제로 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분모가 없어서요. 그래서 제로 계산하면 좀 더 편할 거다. 어쨌든 얘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양수 조건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할 때 a 더하기 a 플러스 4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에 루트에 a 곱하기에 a분의 4라고 하는 거, 얘로 계산이 될 거다. 자, 그리고 나서 a 두 개 사라지죠. 약분되거든요. 루트 4는 2니까 2 곱하기 2, 4가 된다. 그래서 얘에 대한 최소값은 4라고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등호예요. 자, 저기서의 등호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A랑 B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호 조건 이렇게 만족되고요. 여기서 최소값이 4가 나왔잖아요. 4가 되게끔 하는 거는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애랑 A분의 4라고 하는 거랑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A가 2일 때 최소값 4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얘가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산술기하 평균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고2 때 되면 대수 배우잖아요. 대수 파트에 들어가도요, 산술기하 평균이 나와요. 얘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너 지수함수 배웠죠? 그렇죠. 기억나요? 당연하죠. 거기에서 나옵니다. 지수함수가 뭐지? 너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너 뭐야? 얘 방학 때 특강 들었거든요. 와, 또 캐시탈 쓰네. 얘 공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 안 같은데. 그래서 여기 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뒤에 있는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에 필수 예제 17번이 되겠고요. 산술기하 평균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고1 때부터 배웠었던 거는 원래 다 까먹으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이미 까먹으셨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에 관해서요,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x라고 하는 게 양수, y라고 하는 게 양수 조건을 미리 던져줘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요, 2x 플러스 3y는 10이라고 주어집니다. 12라고 주어져요. 이때 x, y에 대한 최대값 구하라 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에서는요, x, y라고 하는 게 8일 때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을 구해요. 자, 우리 아까 방금 설명을 했을 때 산술기하 평균에 있어서요, 얘네들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다시 한 번만 적어줄게요. 2분의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거는 2루트 xy랑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타내지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었거든요. 자, 이때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요. xy를 구할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요.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는 x 더하기 y일 때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게 되면은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네. 근데 x, y 두 개가 곱해졌을 때 최대값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은 두 개에 대한 덧셈에 대한 최소값이죠. 얘가 나왔을 때도 산술기하 평균을 써라 라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산술기하 평균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얘 계산할 때는 분모 두지 말고 그냥 얘로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알겠죠? 미리 적어놓고 얘 계산 한번 해볼게요. x, y를 찾으라. 그러면 이 x 더하기 3y라고 하는 거 얘는요 2 곱하기에 루트에 두 개를 곱한 6xy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가 산술기하 평균이 적용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2x 더하기 3y라고 하는 게 12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양변 제곱 한번 해볼까요? 144라고 하는 거는 4 곱하기 6, 24xy가 되겠다. 이런 관계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24로 얘를 약분시키면은 6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xy라고 하는 게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래서 xy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6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좋아요. 다음 xy라고 하는 게 8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x 더하기 2y라고 하는 거를 구하라고 한다 그지? 그러면 x 더하기 2y 둘 다 양수잖아. 양수인 거잖아.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으로 2 곱하기 루트에 x 곱하기 2y에서 2xy다 라고 계산이 되겠죠. 돼요? 네. 자, 근데 여기에서 xy라고 하는 게 8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얘가 16이 되면서 루트 씌워서 4잖아요. 결국 8이 되죠. 맞나요? 그래서 x 더하기 2y에 대해서 최소값은 8입니다 라고 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산술기하 평균에 관한 문제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들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수련회잖아요. 놀러 가시잖아요. 분명 이 산술기하 평균을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진짜 딱 기초적인 거, 얘 계산하는 것만 보고 얘만 복습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제 좀 얘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산술기하 평균 한번 다시 보고 이어서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시죠.